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17일째 단식을 하며 일부는 탈진해서 병원으로 지금 후송되고 있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의 갈등으로 좀처럼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을 어렵게 연결했습니다. 네, 유경근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시냐고 좀 인사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안녕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신데요. 네, 지금 며칠째 단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이 17일째입니다. 네, 지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예, 아직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17일째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늘 재보궐선거일인데 단식을 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총 몇 분이신가요? 예, 저희가 시작할 때 15명이 시작을 했었고요. 예. 예,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어머님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좀 더 하셨는데. 네. 지금 대부분 사실 실려가셨고요. 예. 예, 지금 대부분 병원에 계시고, 3명, 저까지 해서 3명 남아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탈진을 해서 이제 병원으로 후송되는 분들이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 상황은 좀 어떤가요? 괜찮으신가요, 일단? 좀 빠르게 호전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생각보다 조금 안 좋아서 좀 장기간 입원을 하셔야 할 분들도 좀 있고. 네. 단식을 중단하셨는데 아직까지 며칠 지났는데도 식사를 전혀 하실 수가 없는 분도 있고요. 그러시군요. 좀 상태가 다 애가타겠습니다. 네,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될 텐데요. 지금 선거 막바지에 유병헌 씨가 이제 변사체로 발견돼서 언론이 온통 유병헌 씨에게만 지금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유병헌 씨 신발견 그리고 가족 측근들의 잇따른 자수,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어떤 입장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번 일들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의 검찰이 좀 이렇게 무능한가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됐고요. 네. 예, 과연 이런 검찰에게 이제 이후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수사가 또 진행이 될 텐데. 네. 과연 그런 수사도 맡겨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가장 먼저 듭니다. 네. 이런 검찰에 어떻게 앞으로의 수사를 좀 맡겨야 되는지 의문이 든다 그런 말씀인데, 유가족들과 지금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어제 지금 합의 시한을 넘기면서요, 결국 이제 재보선 이후로 지금 미뤄졌는데요. 여야 간에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네. 그냥 원색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여당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원칙으로 놓는 게 아니고, 네. 그 외에 다른 어떤 요소들을 먼저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특별법과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의 진실 규명에 어떤 의지가 부족한데 다른 요소를 먼저 이렇게 앞세운다, 전제를 한다 그런 말씀인데, 그럼 다른 요소라는 게 뭡니까? 우선 이건 여당 쪽의 몇몇 분들한테도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네. 첫 번째로는 청와대의 지시가 안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굉장히 많은 압력 전화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예, 어디로부터라고는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네.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또는 직접 찾아오는 분도 있고. 예. 절대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인 특별법을 허락해줘서는 안 된다. 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연락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사법부 쪽인가 보죠? 아니, 사법부인지 아니면. 네. 근데 저희 쪽에 생각하기로는 이 특별법이 저희가 주장을 하는 대로 만들어졌을 때 좀 피해를 볼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의 수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네. 잘 아시다시피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들이 집약이 되어 있는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좀
피곤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네. 지금 유경근 대변인께서 국회에서 지금 단식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듣는 얘기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지금 야당에 주는 문제가 지금 정리되지 않은 거죠. 예,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유족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저희들은 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저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물론 당연히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 취지는 뭐냐면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그러한 법안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한 요건, 그러한 내용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러면 네. 저희들은 언제든지 함께 논의하거나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특검의 추천권이 야당 또는 이제 피해자 단체, 피해자 쪽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네. 실질적인 진상조사가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특검을 대통령님께서 임명을 하시고 진행을 해왔는데, 예. 아시다시피 수차례 벌어졌던 특검 가운데 제대로 결과가 나온 특검은 거의 없었죠. 네. 예, 그걸 비춰본다 그러면 이런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뭐 상설특검법에서 특검 추천인이 법무차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꼴이다. 그렇게 되면 객관성과 이제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이지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희가 참 많이 황당하고요. 예. 물론 저희가 개인적으로야 그런 입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훨씬 절대 다수가 국회의원들과 또 변호사들, 또 검사들이 진행을 하는 일이고요. 네. 특히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은 공식적으로 공무원의 자격을 받고 네. 관련된 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는 좀 그 내용을 너무 호도하거나 과장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독립적으로 그렇죠. 수사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럼요. 예, 조금 전에 유경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청와대의 지시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압력 전화를 피해를 보실 분들의 압력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견해신 거잖아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현행 사법 체계를 좀 존중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정도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초법적인 자세를 고집하는 것은 세월호의 교훈을 망각하는 소지가 있다. 또 이런 말을 또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좀 제가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짓말입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 네. 저희가 제출한 특별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약 한 1000명 정도의 변호사들께서 함께 의견을 내신 네. 그런 법안입니다. 예.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들께서 법을 만드셨는데, 그게 법의 근간을 흔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더더군다나 그저께에는 전국에 약 230분의 법학자들이 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셨고 네네. 그 근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예, 이렇게 정말로 법 체계를 흔드는 거라 그러면 네. 대학에서 법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하실 일이 없지요. 네. 예,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제 법률가 단체에서 헌법상 체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확인했다는 뉴스가 이제 계속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금 야당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먼저 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면 특검의 추천 권한을 야당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법 체계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서로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고. 지금 새누리당 대표가 또 일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또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자세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 김무성 대표께서 분명히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 특별법과 관련을 해서는 잠적을 해버리셨습니다. 네. 예, 이것도 참 우스운 상황이고요. 예, 예. 이제는 야당의 원내대표가 연락을 해도 연락도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새누리당 당대표께서는 원내대표한테 떠밀고 네. 원내대표는 TF에게 권한을 줄 테니 거기서 해라 떠밀고 네. TF에서는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 지도부가 결단해야 된다고 떠밀고 네. 그 당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각계각층에서 지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그리고 서명운동 계속하고 있는데 문화일보에 게재된 광고에 대해서요. 지금 새정치연합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저도 광고를 봤습니다만은 광고 주체가 없고 그 세월호 특별법을 이제 평생 노후부장 특별법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광고 아닙니까? 유경근 대변인께서도 보셨죠? 예, 저는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봤습니다. 네, 유가족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이 광고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서는 제가 볼 땐 일차적인 목적은 이번 선거에 무슨 영향을 끼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일단 먼저 보였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그 내용을 봤을 때 네. 선거에도 그 야당 쪽에다가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네. 저희가 주장하는 특별법에 대해서도 뭔가 좀 안 좋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거기서는 아예 야당을 좀 많이 타겟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가 그렇습니다만 네. 광범위하게 특별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별법이 반철이 되고 통과가 되면 도대체 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이 처하길래 이렇게까지 할까. 네. 정말 진상규명 맨 윗줄에는 애도를 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애도를 표하는 분들이 맞을까. 네.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살고 싶은 건데 네.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있을 정도로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 이제 그 자신한테 돌아올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좀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책임의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예, 책임의 위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예상이 되는 또 추측이 되는 네. 여러 가지 부조리와 잘못된 문제들 네. 거기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단식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앞으로 이제 건강 좀 꼭 챙기시면서 계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가족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 만나봤습니다.